근데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리 행복한 소식, 즐거운 소식은 들리네요. 오늘 딱 3차 발표가 났는데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제자가 시험 문제를 본다 안 본다? 접근조차가 우리가 불가능하죠. 똥만 생각해봐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사고력과 지식에 대한 결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판별성을 그 정보, 수학에 관계되어진 문제의 류까지 함께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시했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영재원TV 전진웅 원장입니다. 비 오는데 어떻게 잘들 다니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리 행복한 소식, 즐거운 소식은 들리네요. 어떠한 소식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딱 3차 발표가 났는데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제자가 붙었습니다! 와후! 자, 근데 이런 반가운 소식을 이렇게 매년 접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건 저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우리 2학년 제자들이 합격을 해줬다는 것 정말 뜻깊은 일인 거죠. 자, 근데 지금 대치동에 우리 이 소식들을 갖다 접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 시험 문제를 본다 안 본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수학만 있나요? 과학만 있나요? 또 정보만 있나요? 아니에요. 수학에도 과학이 있고 과학에도 수학이 있고 또 우리 코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수학과 과학이 다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런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대비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사뿐히 뒷걸음질 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문제 유형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질 거다라고 예측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어제 발표되어진 서울대 입시에서 3,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탐구 유형에 대한 실험 문제를 갖다가 출제해서 문과든 이과든 상관안 하고 융합형으로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발 과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 가지만 독특하게 잘하는 친구들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건 전공에서 나뉘어지더라도 학생들을 융합형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확실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출제가 되어졌는지 우리가 가뿐히 2019년도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2019년도인가요? 코로나가 창궐해서 코로나로 인해 잊어버린 시간들은 우리가 지워야죠. 지워야 해요.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 나왔던 수학 활동지에 나왔던 문제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수학 지원 선발에 관계되어진 부분부터 우리 한번 보면 일단 수학 문제의 부분이 아무래도 수학 전공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문제가 2배로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수학 분야 10문제, 과학 분야 5문제, 그 다음에 정보 분야 5문제에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과학 분야에서는 수학이 5, 과학이 10,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가 5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보는 어떠냐? 정보도 수학 5, 과학 5, 정보가 10문제. 즉, 심화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한 분야의 문제가 우리가 많게 출제가 되어진 거는 확실하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20문제가 과연 어떻게 출제되어졌는가? 다른 것 구구절절한 이야기들 빼놓고요. 우리 그때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복귀한 그 시험 종이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카페트 3장이 200제곱미터이고 자, 우리가 여기서 바닥을 덮은 넓이가 140m 제곱인 여기 카페트, 그 다음에 2겹이 겹쳐진 넓이가 24제곱미터인 카페트가 있을 때 3겹 겹침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가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수학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풀던 문제류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근데 수학은요, 아무래도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 수학에 관련되어진 부분을 갖다 문제로 다뤄줄 수 있는 선생님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재형 TV에 곧 모십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또 카리스마 우아한 럭셔리한 우리 수학의 여신이 나타나서 그 수학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쇼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본문에서 흰 수염고래가 멸종했나요? 근데 이 흰 수염고래가 멸종되어진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 고래의 똥이 환경에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류가 나왔는데 흰 수염고래의 똥이 우리가 여기서 그 바다 생태계에서 철분을 갖다가 공급함으로 인해서 플랑크톤이나 그걸로 인해 크릴새우들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겨서 우리가 량이 풍부해지는 그런 환경 조성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모른다면 접근조차가 우리가 불가능하죠. 똥만 생각해봐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정말 진짜 학원의 화장실에 가서 매번 변기 주변에 있는 똥들을 갖다가 보면서 이 물을 내리는 그 순간 이 생각이 나는 거지. 여기는 이 부분에서 흰 수염고래의 똥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축의 똥들이 이롭지 않고 우리가 더럽고 냄새 완전 심한데 그런 똥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구상해봐 라고 한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축의 똥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면 그 암모니아 또는 메탄을 갖다가 재활용해서 우리 쓰기 위한 뭐부터 있어야 돼요? 포집장치, 즉 모아주는 우리 포집장치라고 하는 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더 좋은 건 그런 기체를 갖다가 자동으로 분리해내줄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체 분리기가 있으면 완전 땡큐겠죠? 지금은 없어요. 왜 없냐고요? 우리 만들어야죠. 어머님 제자들이 된다. 어머님의 자녀분들이 만들어야죠. 그래야 어머님들도 그렇죠. 자녀가 돈을 벌어서 거기에 딱하니 앉아서 좀 편리를 좀 누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의 접근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3학년, 4학년, 5학년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류를 갖다가 풀 때 아무래도 그런 문제류에 대한 부분의 접근이 어른들보다는 조금 더 쉬워요. 왜? 상상력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을 갖다 할 때는 아이의 생각을 갖다 막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지. 정말 책 한 권 읽어서 어떤 문제를 갖다가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우리 과학 문제 다른 문제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갈라파고스에 있는 부분에 우리가 새들, 핀치 새들이 어떻게 살게 되어졌는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과학자들이 이곳에 있는 그 포유류는 인간이 데려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대문제에다가 소문제, 서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류는 아셔야 될 건 서울대학교의 문제 패턴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대문제가 주어지고 나서 소문제 형태를 우리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큰 문제 하나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건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에 우리가 세 문제, 네 문제, 또 많게는 5문제까지의 문제들이 출제되어져서 형태적인 부분들을 갖다 이루기 때문에 문제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말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흥분 상태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말도 옆으로 싹 하고 우리 새네요. 정말.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드의 뜻을 갖다가 물어보거나 여러 가지 우리 코드, 즉 아스키 코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고서 우리가 답을 갖다가 구하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1도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원주민이 있는데 온도 300도시에서 우리가 그 원주민 어떻게 될 건지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 그리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보 문제이기보다는 우리가 수학 문제에 더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입력값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정해서 그래프를 갖다가 표현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문제를 갖다 푼다고 하면 이 정보 문제는 결국 수학 문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보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는 것. 정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수학과 가까우니까 수학 지원자는 15문제, 그 다음에 과학 5문제지만 우리가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과학 10문제, 수학 10문제. 그 다음에 정보 파트는 그렇죠. 정보 10문제가 있긴 하지만 수학 15문제, 과학 5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서 핵심은 바로 뭐죠? 수학입니다. 그래서 서울교대가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수학이든 과학이든 우리 뽑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렇다고 해서 수학에 대한 선행 정도를 갖다가 많이 한 친구들 위주로 결과가 잘 나와서 그 친구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수학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과학을 갖다가 어느 정도 했느냐가 바로 관건이 될 거예요. 왜? 수학에서 15문제 다 풀었어요. 근데 40명 중에 120명이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친구들을 판가름하는 건 무슨 과목인 거죠? 과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정보에서도 결국 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도 그렇죠. 수학은 여태까지 공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학 지원자나 정보 지원자처럼 수학에 대한 수준의 문제가 높지는 않을 거라는 것.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역시나 수학 문제는 다 한다고 보면 결국 그것을 판가름하는 건 뭐죠? 과학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건 수학이 아니라 수학의 기본 바탕을 둔 과학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수학 지원자나 과학 지원자가 이렇게 시험을 보고 선발되어지는 경우엔 2019년도까지 3학년의 학생들의 선발 인원 비중수가 매우 적었다는 것. 그래서 활동지를 이용해서 선발을 갖다가 했던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들의 능력이 그만큼 우리가 월등히 뛰어나게 보였기 때문에 많이 선발했었다는 것. 하지만 수학은 5명에서 6명을 선발했고요. 근데 과학은 20명에서 25명 정도 인원을 선발하던 것이 이 지금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로 돌아가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입니다. 즉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3학년들이 이 부분에서 포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내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영재교육원은 지필고사나 활동지에 대한 2가지 패턴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2가지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이제는 정말 영재교육원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서울대학교 입시에 가장 최고봉에 있는 최고 학교에 그 입시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선발에서 우리가 유형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이 궁금하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전공 중심으로 우리가 묻되, 즉 과학이면 과학 중심의 문제로 우리가 해결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묻되, 자, 사고력과 지식에 대한 결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판별성을 우리가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보가 나와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정보, 왜 학교나 또는 코딩학원에서 일부 먼저 배웠던 친구들이 정보 문제를 보면 이게 정보 문제인지 아니면 수학 문제인지 모르고 풀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 부분에 대한 규칙성을 갖다가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류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를 갖다가 제가 한번 해드리면서 이런 류가 나오니까 조금은 고민을 좀 덜으셔도 되겠네요 라는 이야기를 다음번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 지원자가 우리가 여기서 수학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준비하면서 다른 것들 말고 사고력과 코드에 대한 개념만큼은 조금 더 문제에 대한 보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 문제 완전 새로운 생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숨을 쉴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시간, 자, 10월 15일입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일단 9월달 한 달은요. 그렇죠. 1차 전형력 납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서 접수를 갖다가 하는 것이시니까. 그 다음에 또 영재원 모의고사 문제집 한 권 정도는 네, 사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네, 저의 문제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집을 갖다가 활용해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최종 마무리 문제를 갖다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정보, 수학에 관계되어진 문제의 류까지 함께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튜브 쇼츠나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다루어서 최종 10월 15일까지 마무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 발맞춰서 우리 추석 때를 건너뛰어서 우리의 합격을 갖다 할 수 있는 그 10월 15일로 우리 함께 가보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 강의 예고 드리겠습니다. 영재원 관련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대한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오늘 제시했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 해답의 예를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